코리안파의 투자일기 오늘은 코인 전문가들이 캔톤을 부정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파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자,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네, 캔톤은 기관들의 놀이터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 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캔톤을 다루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관들의 놀이터냐라고 하면 캔톤 네트워크의 참여 기관들은 이미 슈퍼 밸리데이터로 약 50여 개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고 밸리데이터로는 이미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들이 뭐 골드만삭스, DTCC, 유로클리어, JSCC 뭐 되게 많죠. BNP 파리바, SBI, JP모건, 비자, 서클, 나스닥, S&P, 뭐 무디스 뭐 대부분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제 과거 영상들도 있으니까 뭐 공부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은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DTCC 전체 증권 결제에 대한 독점적인 처리를 하는 기관이고 유럽에도 DTCC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유로클리어가 되겠고 두 기관이 캔톤 재단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JSCC도 9월 달까지 일본 결제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국가들 엔화부터 해가지고 유로화 달러까지 예, 모든 화폐들이 다 캔톤 위에서 지금 이걸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은 부분적으로는 맞다. 자, 그러면 기관 전용 인프라에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억지를 쓰거든요. 자, 보세요. CME 그룹 뭐 하는 데입니까? 선물, 파생 상품, 청산의 인프라잖아요. CME 그룹은 상장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CME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무려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100비 정도 되니까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WS 예, 기업용 클라우드죠. 개인이 뭐 이거 돈 냅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기업이 쓰고 있죠. 하지만 아마존 주주들은 돈을 엄청 벌었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집에 HBM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구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AI 빅테크들이죠. 그래서 기업용 HBM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땠습니까? 거의 10배 상승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6월달 상장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 개발하고 로켓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이 뭐 스페이스X에 탈 수 있습니까? 이거 개인용입니까? 다 기업용이죠. 국가한테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IPO를 예정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을 독점한 인프라일수록 그 인프라의 지분을 가진 개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기관 전용 인프라니까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코인 전문가들이 최근에 캔톤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코인 세계에 다 알고 있는 스텔라가 DTCC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최근에 스텔라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DTCC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라 DTCC하고 이미 캔톤은 이미 프로젝트를 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캔톤에 대해서 안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데이터들. 자, 캔톤 보세요. RWA.XYZ 들어가면 캔톤의 그 볼륨 토탈 볼륨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RW 시장에서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여기 스텔라 얼마입니까? 네. 1B도 안 되잖아. 1B. 예, 300배가 넘죠. 600배입니다. 600배. 이더리움 보세요. 네. 그래서 이미 자산 토크나 시장에서 캔톤은 범접할 수 없는 데이터로 다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그들만 쓰는 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면서 듣보잡 코인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20위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20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죠. 그래서 야, 이거 듣보잡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거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다루긴 다루는데 인정은 못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캔톤을 부정하냐? 예, 캔톤이 기관들의 놀이터다. 그래서 개인의 투자자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왜 부르짖는지에 대해서 그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죠. 자, 반격의 거인들, 크립토 시장에 지각 변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문법들이 다 깨질 것이다. 예, 뭐 비트코인의 4년 주기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다 깨질 거라고 저는 미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진작부터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알트코인 대멸종이라고 제가 이 섬찟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 저는 2026년도에 알트코인들이 대멸종할 것이다. 왜? 이미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고 제도권에 다 들어와 있고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나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이제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최근에 28일 날 백악관에서 스코페센트가 이제 기자들하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CBDC를 하지 않겠다. 예, 절대 전면 백지화했고 이미 법제화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얘기했냐? 디지털 자산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트럼프가 했던 말하고 똑같죠. 예, 디지털 자산이 미국 come into America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즉, 이 모든 디지털 자산들을 제도화, 법제화, 규제화 안으로 갖고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캔토는 기존 코인의 문법을 전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얘기했던 맨날 탈중앙화. 네, 그래서 마치 탈중앙화 하지 않으면 마치 코인이 뭔가 부정한 것처럼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탈중앙화의 논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캔토는 반대로 허가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탈중앙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이더리움은 스마트하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캔토는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는데 그 캔토는 코인을 통해서 스마트함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데머너라는 금융 기반 로직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문법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킹을 하면 뭐 뭘 주고 하는데 캔토는 스테이킹 기능이 없습니다. 예. 왜냐? 코인이 그런 스테이킹에 쓰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문법으로 바라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XRP처럼 팬덤도 없습니다. 왜? 이거는 기관들이 처음부터 만들었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졌죠. 예, 근데 이 프로젝트는 정확히 12년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코인 해가지고 막 기관들이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그 물량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기관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팬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캔토는 팬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들끼리만 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파이 지금 기존의 코인 그 전문가들은 다 이 디파이가 무슨 뭐 은행을 혁명할 것이다 이거 은행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캔토는 월스트리트가 직접 자기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트레디파이가 디파이를 흡수하는 병합해가지고 올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를 부정했던 그 세력과 손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디파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디파이 전문가의 영역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코인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소멸하게 됩니다. 캔톤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지식이 빵이 돼요. 빵. 디파이, 토크노믹스, 탈중앙화 설계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캔톤의 시대에는 이런 지식 체계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전환기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뭔가를 떠들다가 이걸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플 떠들던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리플 떠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비트마인 떠들었던 사람은 앞으로 계속 이더리움 비트마인밖에 떠들 수가 없고 그걸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비트코인 떠들던 사람은 계속 비트맥시로 남아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 뭡니까? 손절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캔톤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지금 포트폴리오를 매도를 해야 되겠죠.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손절. 자, 이걸로 인한 물리적인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돼요. 이거 유튜버가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죠. 작년 11월 달에 내가 틀렸다라고 해서 제가 이더리움 다 팔고 비트마인 다 팔고 했을 때 어땠어요? 네, 뭐 수많은 구독자들 다 떠나고 욕하고 뭐 너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구독자하고 지금 구독자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때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틀렸다고 해서 다 나가죠. 욕하고.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자존심 손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할 용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들은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구독자가 이탈하고 자기의 명성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캔톤이 틀렸다고 결론 내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손실이나 고통은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네, 피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캔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넌센스가 뭐냐면 캔토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세력의 간택을 받은 이제 코인이죠. 예, 간택만 받았습니까? 얘네는 이미 세력이 만든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뭔가 이더리움이나 XRP, 솔라나가 뭐 어느 기관이 샀다, 어느 기관이 선택했다. 그래서 내 코인이 기관한테 채택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DTCC가 스텔라 루멘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딱 뜨니까 빡 뜨는 거죠. 네, 그냥 기관이 선택하면 땡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DTCC는 캔톤에 투자는 한 투자사죠. 그러면서
캔톤 재단의 공동의장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외면하는 거예요. 예, 그냥 선택됐다. 2027년도부터 테스트한다라고 하니까 빵 뜨는 거죠. 근데 이미 캔톤 네트워크는 월스트리트의 최종의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들고 자기들끼리 이미 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 가동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도 이미 테스트에서 성공을 했고 유로클리어하고 크로스 보더도 이미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JSCC도 들어와가지고 일본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캔톤은 이미 이 네트워크들을 다 구축하고 있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이것도 뭐 중복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5개월 전에 이 영상 올려드렸는데 캔톤 네트워크 진짜 설계자는 DRW의 돈 윌슨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 윌슨, DRW도 모르고 돈 윌슨도 모릅니다. 그래서 캔톤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보다 이분이 뭐 몇 수 위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비트코인 처음 시작한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부터 DRW라는 회사, 자기 회사입니다.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이 2,500명 이상이에요. 자기 돈만 굴리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조 달러 이상의 이제 자산을 이제 굴리는 회사인데, 네, 그래서 이거 알아보시면 수조 달러는 아니겠네요. 너무 제가 과장돼서 얘기했고, 여기서 알려져 있는 그 증권, 주식 포트폴리오만 한국 돈으로 7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7조 달러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7조 정도 되는 주식 자산이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뭐 이제 부동산이나 뭐 것들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돈 윌슨 회장님이 이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를 맡은 분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2014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예, 디지털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발루주라는 사람을 DRW에 이제 뭐 팀장급 됐겠죠. 그 사람을 보내서 일단 대표를 맡겼고 그래서 2014년도에 또 컴벌랜드라는 회사를 만들거든요. 컴벌랜드라는 회사 여러분들 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록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때 컴벌랜드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돈 윌슨 회장 님은 솔라나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뭐 그 코인 전문가라고 깝치는 사람들 요즘에 되게 많은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레벨하고 지금 뭐 국내에서 뭐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레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캔톤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구나라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이 영상도 올렸죠. 그래서 비트맥시들의 질투 모순 교만에 가여 올리면서 이 심포도 이론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 심포도 이론이 지금 적용되는 거죠. 뭐냐? 심포도. 야, 저거는 기관들끼리만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어. 심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캔톤한테 씌워진 멍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들이 놀수록 저는 홀더가 이기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캔톤의 수수료 흐름을 보면 자, 기관들이 거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CC 토큰을 수수료를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CC 토큰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CC의 홀더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200만 달러 이상이 계속 지금 소각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누적해서 지금 소각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현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놀이터라는 표현은 맞지만 기관들이 많이 놀수록 CC 홀더한테는 더 유리하죠. 왜? 그들이 자꾸 써주니까. 그래서 저는 기관들의 놀이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해킹 리스크가 없죠. 규제 보호 환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거래량은 개인 디파이 볼륨에 이미 수백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거래량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자 주식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제가 이걸 안 써도 수혜를 받는 거죠. 왜? 기관들 계속 써주니까. 그래서 저는 기관들의 놀이터에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저항이 강할수록 확신이 커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기득권이 가장 격렬하게 부장하는 것이 결국 기득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 뉴스가 나왔을 때 기존의 저널리즘들이 다 비판을 했죠. 그래서 뭐 인터넷 뉴스 뭐 거의 잡동사니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전통 미디어들이 다 비판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통 미디어들이 처음에 유튜브 나왔을 때 다 비난했죠. 근데 지금 뭡니까? 전통 미디어들이 다 유튜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택시 업계들이 뭐 했습니까? 우버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모빌리티 사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킨 게 우버가 됐었죠.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블록체인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가들은 캔톤은 기관들의 놀이터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결론은 역사가 말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한 투자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기관 전용이니까 투자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전용이다? 그래서 그게 저는 투자 근거가 되는 거죠. 기관이 사용할수록 CC 수요는 증가하고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이미 이 네트워크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1,000개 이상의 그 기관들이 다 엮여 있는데 이걸 모으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술력도 떨어지고 근거도 희박한데 1,000개 이상의 밸리데이터들이 다 들어와서 그다음에 55개 이상의 슈퍼 밸리데이터
인베스터들이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그 자산을 여기서 돌리고 있는데 이걸 왜 돌리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기관 전용으로 사용하는 캔톤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이 뭐냐? 저는 코린이라서 캔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